분단의 아픔을 겪은 지 60년. 당시 일사단장을 지냈던 백선엽 장군의 말이다. 6.25 전쟁 3년 중에 말입니다. 계속해서 2년 동안 이 고지 쟁탈전을 했어요. 우리 일사단이 한국 전장에서 아주 상승 사단입니다. 이 임진강에서 부산교두포에서 이 다부동 전투 보병이 이제 밀고 올라갔어요. 강타훈련 출정을 명받습니다. 예, 신고합니다. 일사단의 과학화 전투훈련 출정 시 훈련이 아닌 전장터로 가는 것입니다. 승리하고 돌아와. 아직도 끝나지 않은 전쟁. 60년이 지난 지금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 육군 과학화 전투훈련장. 훈련 기간에 실제로 사람이 죽고 다치는 사상자가 발생한다는 것. 훈련 부대는 피를 흘리지 않고도 실제 전투 경험을 축적시키는 훈련을 하는 것이다. 일사단 훈련 부대와 무패 전갈 부대 간의 실전과 같은 치열한 공방이 지금 시작된다. 전진! 도로정찰대 및 선전부대 120분의 7분의 오명 출동 준비 끝! 지난 5월 초 대대장은 출동 신고를 받고 있었다. 가장 중요한 임무를 수행한다. 먼저 도로정찰대는 지뢰라든가 훈련 부대와 대항군이 실전 훈련을 치르는 육군 과학화 전투훈련. 짜여 있지 않은 훈련. 앞으로 어떻게 변화될지 모르는 전장 상황. 먼저 선점소대가 출발했다. 선점소대는 본대가 이동할 수 있도록 빠르고 정확하게 수색 정찰 활동을 펼친다. 아직 5월인데도 봄은 멀어 보인다. 저 숲 어딘가에 대항군이 있다. 훈련장에 입수한 날부터 전투는 시작됐다. 선점소대의 정찰이 이어 본대가 출발했다. 구중대장이 선봉중대를 맡았다. 과학과 훈련을 하기 위해 두세 달의 자대 훈련을 마치고 입소를 해 사기는 충천돼 있다. 그런데 적 포탄이 떨어졌다. 여기저기서 고함 소리가 들렸다. 중대장은 신속하게 명령을 내렸다. 빨리 와! 시범길 타려봐! 한번 여기 음성기! 현 위치에서 소산, 은폐, 은폐할 수 있도록 피해 현황 보고해라! 전단에 소산 은폐! 소산 은폐! 이 소대장 포함해서 중상자 3명, 중상자 3명. 신속히 자리 차려라 타다!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지휘관의 첫 번째 임무다. 빠른 시간 내에 그 지역을 빠져나와 다음 임무를 해야 하는 것. 이들이 바로 전문 대항군 전갈부대 요원이다. 소부대를 이끌고 다니며 전술적으로 훈련부대에 타격을 주는 임무를 맡았다. 야 정재윤! 정재윤 좌측! 먼저 보고 먼저 쏜다. 훈련부대의 사격 솜씨는 대단했다. 스릴러지. 보통 정도일 것이라 생각했던 대항군은 당황하기 시작했다. 당황했습니다. 훈련부대의 피해도 있었지만 채 30분이 지나지 않아 대항군 습격조 6명은 전원 사살됐다. 저희들도 친밀하게 준비를 했지만 다소 많은 사상자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지휘관인 제가 더욱더 발전시켜야 될 부분이고 우리 부하를 사수해야 하는 그 방법을 계속 연구하고 고민해야 될 저의 몫인 것 같습니다. 지휘관은 부하를 사수하고 그 부하는 명령을 따르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 적은 어디서든 나타난다. 또 올지 모르는 적. 십중대장은 적진으로 들어가고 있었다.
그 시각 대항군 한 개 소대 규모의 습격조가 서서히 이동하고 있었다. 훈련부대는 11시간 동안의 행군으로 지쳐있다. 그러나 대항군은 시도 때도 없이 교란 작전을 펴고 훈련부대를 타격할 것이다. 뛰어서 가, 뛰어서. 기동로가 이쪽이라서 이쪽으로요. 대항군은 훈련부대가 지나간 길을 따라 들어간다. 이들의 체력은 몇십 분이면 천고지를 오르내린다. 온 밤을 꼬박 세워 훈련부대를 타격할 것이다. 전투에 참가하는 모든 장병은 마일즈 장비를 착용한다. 마일즈 장비는 14개의 감지기가 헬멧과 조끼에 있다. K2 소총을 쏘면 레이저가 발사돼 병사의 표시창에는 사망, 중상, 경상 등이 실시간으로 표시된다. 탱크 사격용 펜저3 또한 마찬가지다. 중화기나 전차 등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감지기가 달려있다. 피격됐을 때는 경보음이 들리고 반파, 완파 등으로 구분이 된다. 과학과 전투 훈련장의 특징 중에 하나는 촬영된 영상을 실시간으로 훈련 통제소로 보낸다는 것. 훈련 기간의 모든 상황을 20여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훈련 통제소에서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현재 촬영장에 중계 차량이 나가 있는데 그 중계 차량에서 촬영한 동영상을 이 중계소를 통해서 비디오 서버로 가져옵니다. 안효진, 말지상. 마일즈 장비는 위성으로 연결되어 한눈에 알아볼 수 있다는 것이다. 말지상, 통신이상. 현재 백자동에 위치해 있다.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훈련 통제소. 훈련 부대의 사단 역할, 대항군 부대의 연대 역할을 수행하는 지휘 통제실이다. 연간 50회 가까이 훈련을 하며 얻은 경험과 노하우를 훈련 기간 내내 조언해준다. 첨단 과학 기술을 활용한 과학 장비를 이용을 해서 훈련장을 전투 상황과 유사하게 만들어 놓고 훈련을 시키는 시스템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총알 대신에 마일 장비를 사용토록 하게 하고 전투 간의 전투 결과에 대해서는 실시간에 본인이 알게끔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전투를 잘 진행할 수 있도록 만든 것입니다. 훈련 부대 대대장으로부터 작전 계획 보고를 받는다. 11중대 3소대로 하여금 전투 전초를 운영하고 이게 성공하면은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하고 확신을 하면 되는 거고 실패하면은 그 실패를 통해서 네가 실패하지 않는 방법을 배우면 되는 거야. 응? 예.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서 실패는 그 실패가 아니야. 차라리 실수한다든가 실패하려면 여기서 하라. 시행착오 하려면 여기서 범하라 이게야. 실전장에서 하면 큰일 나니까. 훈련 부대 지휘소. 대대장은 대대 참모들과 작전 회의로 바빠졌다. 본대가 왔을 때 능력을 발휘하라고. 침투부대. 이제 뭔가 수송하고 복귀하는 것을 발견했고 그렇다면 이것도 침투부대야. 이제 대항군 전갈부대의 대대 공격 명령 하달. 근본 작전의 특징은 양계 도를 우리가 다 사용한다는 거야. 대항군은 대대장을 중심으로 분대장급 이상 팀워크가 잘 짜여져 있다. 작전 명령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데는 그만이다. 병사들의 체력입니다. 그래서 이 체력은 막연하게 구보를 하고 시덥을 해서 형성시키는 것이 아니라 온통 주변이 산악지역이기 때문에 산악지역에서 한 200m, 300m 높이가 되는 이 지역을 한숨에 올라갈 수 있는 능력. 그 다음에 대대가 공격 전투를 하면 한 10여 킬로를 기동을 합니다. 한 10여 킬로 정도 되는 그 기동 공간을 쉼 없이 이동할 수 있는 체력. 이것이 제가 필요한 우리 병력들의 요구하는 체력인데 그 체력을 가꾸기 위해서는 산악 지역에 대한 행군 능력 이거 위주로 지금 숙달하고 있습니다. 대항군 대대는 훈련 부대를 위해 존재한다고 한다.
강한 훈련만이 훈련 부대를 괴롭힐 수 있다니 적보다 더 무서운 적이었다. 예상을 뛰어넘는 시간과 장수의 타격,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타격이 그것이다. 아래 계곡 여기서 좌측. 옆에 있다, 옆에 왼쪽에. 그 적을 먼저 식별하고 이제 제압을 하려고 했는데 좌우로 한 못해도 20명가량 있는 거를 미처 확보를 못하고 무턱대고 이제 교전하다가 저희 쪽이 이제 인원수가 좀 적어가지고 지금은 좀 불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뒤로 빠져서 대열 다시 갖추고 이제 올라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훈련 상황에 맞게 공격과 방어를 한다. 일단 후퇴다. 보고 잘 받았는데 그 시각 훈련 통제소. 전투 기회에 보병들과 어떻게 하면은 전투를 잘할 것인가 이러한 점들을 생각하면서 훈련을 할 수 있도록 조언해 주기 바랍니다. 지도 위의 파란 점들이 바로 병사 하나하나다. 클릭을 하면 병사에 관한 정보가 나타난다. 현재까지 무선 상태도 매우 양호함. 전투 협조 회의 등을 실시하여 적절하게 통제하였음. 합류를 안 하고 있었습니다. 네, 특공은 맞습니다. 중상이었는데 지금 바로 한 번 더 쏴서 사망을 했고 인원도 한 명 더 쏴서 사망을 시켰습니다. 대항군 3명이 훈련부대 특공요원 7명을 사살했다. 임무수행하고 있고 그 화력을 유도하기 위해서 지금 침투를 했는데 특공이 죽었기 때문에 그 핵심적인 화력 유도나 적 주요 시설물에 대한 화력 유도는 좀 제한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공요원이 사살됐다는 소식은 무전으로 전해졌다. 수색 정찰 활동이 빈번해졌다. 10중대 지휘소에서는 중대 방어 명령이 하달되고 있었다. 774거지 전방은 3소대가 임무를 실시하겠습니다. 2소대는 통신의 어려움 때문에 어떻게 그것을 극복하느냐가 문제였다. 직결 보유해서 대기하겠습니다. 그 K4를 또 운용을 같이 해주면 저는 여기서 하고 그쪽 상황을 감청할 수 있으니까. 국지 경계 부대를 배치해서 어떻게 철수를 시키며 어떻게 생존성 보장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지형 정찰하시고 병력 배치를 하십시오. 한 개 분대 이 지역에 관찰 통제관은 과학화 전투 훈련에 있어 원활한 진행을 하는 진행자가 되고 촉진자가 된다. 중대장은 방어 지역을 살핀다. 지형 지물은 잘 배치돼 있는지, 병력은 잘 운용되고 있는지를 꼼꼼히 봐야 한다. 진정 정찰은 그날 밤 늦게까지 진행됐다. 지뢰지대 그 활성화 얘기가 뭔가 이상. 밤 12시 대항군 전갈부대. 충성! 제네스킥조 소위 박관진 등 33명 출동 준비 끝! 남들 다 자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 여기 왜 나온 거야? 제네스킥조 임무 수행하러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신출 귀몰하게 타격하는 모습을 훈련부대에게 보여줘야만이 그들이 느끼고 배우는 거야. 여러분들은 그와 같은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이 시간에 가는 거라 이거지. 오케이? 예! 훈련부대 복장과 대항군 복장을 입고 출발했다. 기만 전술을 펼치기 위해서다. 피하 구분을 어렵게 해 전세를 유리하게 가져가기 위함이다. 공격 준비를 위해 은밀하고도 신속하게 산속으로 숨어들었다. 구름을 가르는 푸른 산맥의 물결, 바람마저 숨을 죽이며 산 아래는 긴장감이 흐른다. 대항군의 전차. 공격 준비는 끝이 났다. 지금은 그
우리가 부대 이동을 하기 위해서 전체 한 개 소대가 계획된 지점으로 공격대기 지점으로 이동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때 옥토골 산 정상에는 군단 특공 소대가 있었다. 옥토골에 넘어갔다고 알리고 신속하게 보고를 했다. 훈련부대의 상급부대인 연대 지휘소. 신백로 방향으로 이동하는 적 전차 세대가 식별됐습니다. 7961 좌표를 추적. 계속 보고가 들어오고 있었다. 지점 통과했습니다. 잘 추적해서 적의 이동 속도를 고려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해. 서서히 전쟁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했다. 그날 밤 대항군의 공격이 시작됐다. 숨이 멎을 듯 명령과 고함이 뒤섞였다. 공격작전 성공의 열쇠는 기습이다. 인기척도 없이 밀려드는 대항군. 사격도 어깨에 견착을 하고 정조준을 하며 쏜다. 훈련이기는 하지만 개활지가 무너지면 중대 지휘소가 위험해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구중대 지휘소가 있는 899지. 바람이 심하게 부는 저녁, 날이 차다. 지금 중대 오피가 피탈될 위기고 그래서 지금 얼른 구하러 가야 돼요. 중대 오피는 어디 쪽에 있습니까 지금? 이 산 넘어서 있어요. 앞에 저기 있어서 지금 움직임이 좀 제한이 되는데 신속하게 갈 겁니다. 잡고 간다, 알겠지? 칠흑 같은 어둠을 찢는 총소리, 떨어지는 포탄에 간담이 서늘해진다. 전투는 밤이 되면 더욱 치열해진다. 그래서 긴장의 끈을 더욱 조인다. 긴장되고 막 주위에서 막 총소리 들리니까 진짜 만약에 이게 실상황이었다면 저기 다 죽은 거 아니에요. 그런 것 때문에 좀 무서웠어요. 어둠은 아군과 적군을 구분해주지 않았다. 대항군 역시 피하 구분이 안 되는 상황. 근데 오피까지 지금 어디 확대가 되고 있다. 확대. 그럼 여기 일대 사격해야 되잖아. 대대장은 소름이 돋았다. 손을 써보지도 못하고 당해야 한다면 억울하지 않겠는가. 중대장이 23시 09분에 곡사 화력에 의해서 사망이 됐습니다. 그리고 소대장이 그것을 인수해서 지휘권을 승계해가지고 전투를 수행하는데 무전기도 파괴되고 또 자기가 가지고 있던 또 소대 단위로 움직이는 그 무전기인 P96K도 분실이 되면서 지휘가 굉장히 어려웠는데도 지금 대항군들도 악정고투 끝에 지금 겨우 지금 고지 정상에 지금 도달을 했고 방어하는 부대들도 계속 지형의 이점을 이용을 해서 적의 피해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현 상황에서는 아군의 피해도 지금 많지만 그와 병행돼서 대항군들도 지금 많은 피해를 입으면서 공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새벽이 되면서 전세는 급박하게 돌아갔다. 할 수 없죠. 저기 너무 가까이 들어와가지고. 경상자들을 모아 예비대를 편성했다. 다 모아놓으니 40여 명이나 된다.
메시지 벌써 나가지고 병원 오라고 해가지고. 지금 너희들 전투가 지금 이렇게 내려오고 있어 이렇게. 최지석 중대장이 병력을 이끌고 전선으로 간다. 그냥 무턱대고 그냥 올라가면 다 죽어? 네, 알겠습니다. 천천히 탱크를 움직였다. 예비대 병력과 함께 전선으로 배치된 그 시각. 탱크 사냥꾼인 땅사는 탱크가 오자 긴급히 이동한다. 그리고 쉴 새 없이 방아쇠를 당긴다. 훈련부대 전차는 폭파됐다. 승전보를 기대했던 대대장은 비보를 듣는다. 땅사를 확실하게 제압해라 이상. 또다시 해가 떠올랐다. 전차와 함께 움직이는 한개 소대. 탱크 이제 보전 협동 공격이라고 탱크 뒤따라가가지고 이제 탱크랑 같이 합류해서 탱크의 안전성을 보장하면서 탱크의 막강한 화력으로 이제 적을 제압하는 보전 협동 공격이 있는데 갑자기 총성이 울렸다. 훈련부대 잔병력들이 기습을 해온 것이다. 빠른 속도로 몸을 숨기고 움직였다.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마는 훈련부대. 대항군은 훈련 복장으로 갈아입고 싸운다. 사망. 바로 이러한 기만 전술을 잘 활용한다는 것이다. 대항군의 당황하지 않고 쏘는 사격 자세에 훈련부대는 소리 없이 무너지고 있었다. 대항군 한개 소대의 보전 협동 공격은 다음 작전을 유리하게 가져가는 데 발판이 된다. 땅크를 대동해서 공격을 하면은 돌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임무를 완수하게 되면은 훈련부대는 작전에 좀 실패하지 않을까. 대항군 전차의 한개 소대가 훈련부대 지휘소로 이동하고 있었다. 훈련부대도 빠르게 이동했다. 이미 대항군 전차는 지휘소 턱 앞까지 와 있는 상황. 훈련부대와 대항군의 전차전이 시작됐다. 먼저 사격을 가한 것은 훈련부대. 그러나 빗맞았다. 기세가 오른 대항군은 진격을 한다. 퇴각하는 훈련부대의 전차를 향해 포를 쏜다. 전차전 명령을 내렸던 대항군 지휘소. 송신. 훈련부대 전차 세대, 대항군부대 전차 세대 교전 결과 훈련부대 전차 2대가 먼저 대항군 전차에 의해서 피해를 받았습니다. 현재는 소대장 전차 1호차만 생존해서 훈련부대 분들의 그 마지막까지 하고자 하는 전투 의지가 굉장히 강했던 것 같습니다. 적정을 수집하고 화력을 운용하는 등 이런 기본적인 저희 계획은 순조롭게 이루어졌는데 마지막 단계에서 강한 어떤 응집력이나 끈기 이런 것들이 훈련부대에서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대항군 전차는 훈련부대의 지휘소까지 밀고 들어왔다. 훈련부대 대대장은 마지막 남은 병사를 불러 세웠다. 상동이 장기. K2 소총으로 2명 사살 이제 나와야지. 그렇습니다. 포상이와 같이. 그렇습니다. 가라 저쪽에. 알겠습니다. 운명 쪽에 저기 많단다. 알겠습니다. 일로 갔어 4명. 이제 응? 공장주 710 710 어. 어딜로 가라. hun진.
조용하고. 대대장의 분신과도 같은 무전병마저 내보낸다. 대대장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일까? 이렇게 하면 죽는구나, 이렇게 하면 사는구나. 실전 체험을 해보니까 병사들도 자세가 좀 더 낮아지고 또 기민해지고 생각도 좀 많이 하고요. 후방에 위치한 9호소. 이곳은 훈련부대 병사들이 죽음을 체험하는 영현소가 있다. 영현백에 들어가 죽음을 체험하는 병사들은 쉽게 말을 하지 못했다. 기분이 상당히 묘하고 이 근처에 경계에 쓰다가 죽었는데 좀 열심히 샀어야 되는데 열심히 못 사서 죽은 것 같고 그것 때문에 전우들도 많이 죽은 것 같고 그래서 좀 아프고 이런 체험을 한다는 것 자체가 좀 소중한 게 된 것 같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지 나를 지킬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국민을 지킬 수 있는가 하는 나라에 대한 국민에 대한 소중함을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전우가 옆에 죽으니까 참 안쓰럽고 중상 입은 전들도 어떻게 살릴 수 없을까 하는 생각도 많이 해봤던 것 같습니다. 대항군 전갈부대의 1차 공격 작전이 끝난 날. 얘들아 고생했다. 올라가자. 수고하셨습니다. 차에서 내리자마자 갑자기 뛰어가는 병사가 눈에 띄었다. 따라가 보니 세탁소다. 예, 세탁기 맡으러 왔습니다. 왜요? 예, 훈련하다 보면 빨리 할 게 많아가지고. 세탁기를 맡으러 다른 병사가 또 왔다. 이제 훈련의 반이 지났다. 휴식 기간이 끝나고 나면 다시 훈련은 시작된다. 총무원 000000000009 이상입니다. 훌륭하다. 감사합니다. 훈련을 마치고 돌아오자마자 총기 손질을 한다. 뭉치라는 건데 핀이 이렇게 뽑지. 이렇게 부품 작잖아. 대개 총을 닦는 데만 해도 서너 시간이 걸린다. 탄매가 많이 끼어서 사격이 안 되기 때문. 하나하나 부품도 알아가면서 자기 총을 이제 좀 더 소중하게 여기고 끈끈하게 쓰면서 이제 자기 총을 다음 사람, 그러니까 자기가 전역하고 나서 다음 사람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온전하게 보존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형님들한테 교육시켰습니다. 내 이름 갑자기 생활관이 소란스러워졌다. 조필재 일병은 아령체조를 하고 김기아 상병은 침낭 속에 들어가 있다. 애벌레 컨셉입니다. 송충이. 이등병은 다리를 꼬고 사진을 찍는다. 왜 전부 다 앞에 갔어? 똑같은 안 보잖아. 하나, 둘, 셋. 가끔씩 거의 이제 신병들 새로 전입 오는 신병들 올 때마다 이제 한 번씩 사진을 이제 새로 갈아줘야 하기 때문에 한 번씩 찍는데 그럴 때마다 이제 재밌게 이제 한 번씩 컨셉씩 한번 다 잡고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사양과 선우님과 친해지고 하니까 되게 좋은 계기인 것 같습니다. 며칠 있으면 대항군은 다시 방어 준비를 해야 한다. 전입한 이등병을 가르치고 있는 선임병. 보인다. 보이지? 빨리 줘. 위치를 이탈하려다 뒤에 있던 적에게 당했다. 바로 시야 확보가 중요했다. 시야 확보의 중요성을 톡톡히 배운 셈이다. 이들은 연간 30번 가까이 공격과 방어 훈련을 치른다.
바로 이를 통해 얻어진 전투 경험과 자신감이 가장 큰 재산이다. 한시 나무 잡아. 한시 나무. 뛰어. 호근아. 보다 네 몸보다 큰 나무 있지. 두고 잡아. 빨리 뛰어. 실제 훈련관에 많이 이런 우회 기술이나 교정 기술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이제 주로 우회나 고착 그런 종류의 전투 기술을 많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넓게 보는 시야. 자기 몸을 보이지 않은 채 적을 찾아내야 한다. 아, 같이 죽었네. 1, 2초? 1초밖에 안 걸릴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적이 보이면 죽어요. 그러니까 제가 먼저 보이기 전에 제 몸이 먼저 보이기 전에 적을 식별하고, 그러니까 대항군끼리 교전할 때는 제 몸이 보이기 전에 적을 식별하고 적을 제압 안 하면은 아까처럼 같이 이렇게 맞고 죽는 상황이 나와요. 훈련 부대는 장병들을 독려하고 있었다. 공격 작전이 펼쳐질 지금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최고의 무기는 전후간의 믿음. 대중양은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견뎌온 훈련들을 옆에서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자랑스럽게, 또한 언제나 여러분들을 믿습니다. 우리 대대 전우들의 승리를 기대합니다. 공격 작전의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었다. 새벽 기온은 영상 2, 3도로 내려갈 정도로 쌀쌀하다. 5시 30분. 기상이다. 좁은 텐트에서 나오는 작전 장교와 정보 장교. 지금 다 찍으시. 화장해야지 그러면. 이것도 화장입니다. 이것도. 위장이 화장이고 화장도 위장이다. 입감한 통사들 입감했. 여자라고 봐주는 법은 없다. 임기점 본국 입교자를 알리고. 대대의 1, 2단계 이른 아침 공격 작전에 대대 명령 하달이 있는 날. 구체화시켜서 나가는 시점도 생존성과 그다음에 전투 효율성을 동시에 고려를 해서 판단을 해야 된다 시기도. 전투에 임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 현실적으로 제한되는 게 많을 텐데 화력 운영이나 공격 작전이 잘 이루어져야 할 텐데 걱정이 되는 모양이다. 그다음에 그 784번 일대 전투 수행 방법에 대한 논의를 좀 더 많이 해서 작전에 성공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이 2단계 작전 시의 임무 수행을 통합된 전투력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결정적 전투를 어디다 두는 거야? 결정적 전투는 오비작거리. 그러면 이것을 위한 여건 조성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여건 조성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좀 더 구체화시켜서 보완을 해줘야 가능하다. 항상 전투의 원칙과 준칙 등을 상기시켜준다. 그것은 때로 훈련 부대가 전투력 발휘에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해낼 수 있기 때문이다. 대장 꼭 성공하시오. 예. 그날 밤 공격 작전이 펼쳐졌다. 화력 우선순위는 침투부대, 두 번째 집중대. 확인주당입니다. 화력으로 저 일대를 타격하도록 하겠습니다. 10중대를 잡아보래. 자, 봐봐. 여기를 사격해야 되잖아. 얘가 관측자가 되니까. 지휘소 근처에서 떨어지는 포탄 소리. 모든 전투에는 지형적 마찰이 있다. 대항군은 지형의 이점을 잘 이용했다. 훈련 부대의 공격은 역으로 에어사드 밀려드는 대항군에게 속수무책이었다. 퇴각과 전진을 반복해보지만 효과가 없다. 지휘소가 새벽에 이동을 했다. 대대장은 빠른 화력 지원을 독려했다. 용두벌 투
그 소대 배치대가 된 곳이 어딘지 재성바람. 잘 들어. 86, 87. 86, 87. 그 누구한테 연락 온 겁니까? 11중대 2소대. 11중대 2소대 관측자 11중대 2소대장. 공격 작전에 있어서 화력 운용은 매우 중요하다. 먼저 포탄으로 적을 섬멸하고 고지를 쟁탈하는 것. 그 일파파장하고 저기 중대장 사방. 그 도로상에 지뢰지대를 은밀히 지뢰 탐지가 시작됐다. 대항군은 훈련 부대가 통과하지 못하도록 지뢰를 설치해 놨다. 지뢰 발견! 현 지점에 포병 연막 요청한다고. 전시에는 도로에 매설돼 있는 대인 지뢰 같은 경우는 전차를 타고 그냥 통과한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란다. 약 20마이크. 대항군은 지뢰를 감쪽같이 매설해 놨다. 제거반이 투입돼 확인한 지뢰가 총 28발이나 됐다. 28발이 모두 폭발할 수 있도록 줄과 줄로 연결을 해뒀다. 폭파 성공 확률을 높이려고 이렇게 고리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한쪽으로만 돼 있으면 이렇게 절반이 끊어져 있으면 이렇게 가다가 하나 끊어지면 다음 것들이 폭발이 안 돼서. 지뢰 제거가 끝나야 부대 이동 시 제약을 받지 않는다. 폭파! 연막과 함께 지뢰는 모두 제거됐다. 지뢰 제거가 완료됐다는 보고를 받은 대대장은 산에서 내려오고 있었다. 구중대가 지금 요 차지점까지 오미작곡의 정상 요 부분까지 지금 계속 공격해가고 있고 11중대가 여기 뒤에 후속하고 있고 지금 아주 헌신을 다해서 화력 유도하며 싸우고 있고. 예비대가 편성돼 있는 웃더벙 토의장. 그곳에 여군 관찰통제관 조은경 대위가 있었다. 움직여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이 평상시 교육훈련을 통해서 배운 전투 기술을 모두 발휘해서 적을 제압하고 목표를 반드시 확보하기를 바랍니다. 1사단 화이팅! 연대에서 지원하는 예비대가 다급한 전세를 위해 충원됐다. 10중대장도 그곳에 있었다. 급박하게 전선으로 출동하는 훈련부대 용사들. 훈련부대는 총 공격 명령을 내렸다. 날아오는 총탄과 포탄을 피해 훈련부대는 진격을 했다. 훈련군과 대항군이 뒤엉킨 곳에서는 수많은 사망자가 속출했다. 대항군은 기만 전술에 뛰어나다. 일부러 참호를 내주고 그곳에 포탄을 낙하시켜 훈련부대에게 피해를 입힌다. 와, 계속 지동해! 야, 빨리 뛰어! 대항군이 이쪽 참호 진지를 내주면서 이제 후퇴를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는 이제 좋다고 이
진지를 잡았는데 이 진지에 이제 적폭탄을 집중적으로 낙하를 시켜서 이 진지를 점령한 아군들을 아군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그런 전술을 사용을 해가지고 죽게 됐습니다. 훈련부대 총공격으로 대항군은 후퇴를 거듭한다. 승기를 잡은 훈련부대는 끝까지 밀고 올라온다. (899) 고지가 무너지면 대항군 중대 지휘소가 타격을 입는다. 대항군은 100여 차례 실전과 같은 전투에서 져본 적이 없다. 훈련부대 측에 좀 더 확실한 전투를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만족한다던 대항군인데 그런 대항군이 후퇴를 한다. 숨 쉴 틈을 주지 않고 밀어붙인 끝에 마침내 훈련부대는 고지를 점령했다. 점령했고 889 거기로 계속 진출하겠다고 알리. 11중대 1수대 가차 통제한 상황 보고 11중대 1수대는 899고지 일대 적에 대해서 효과적인 고착 및 우회로 인해서 완전히 경멸하였으며 현 시간부로 목표 3 일대로 지속적으로 공격 중인 상황입니다. 야, 불 계속 가! 부대별로 전투를 미리 다 최고의 전사를 만들어 놓으면 그 친구가 모이면 팀 전술이 이루어지고 결국은 그 부대가 승리할 수 있는 매개체가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개인 전술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고 평상시부터 그런 트레이닝을 시키는 실상 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아, 내가 개인 전술이 소홀히 하면 전투는 반드시 패배할 수밖에 없구나라는 걸 인식시킬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뭔가 기다리고 있는 대항군. 대항군을 쫓는 훈련부대의 뒤를 다시 공격했다. 훈련부대는 속수무책이었다. 전세는 지형지물에 익숙한 대항군에게 유리했다. 전투 개시 3시간 만에 훈련부대는 병력의 80% 가까이를 잃었다. 앞으로 당겨! 우측에 적 있다! 우측 우회하는 적을 잡아라! 적의 기만 전술에 당하고 말았다. 전방에 적에 고착되어 있는 상태에서 후방에서 우회한 적에 의해서 전원 사망하였음. 마지막 명령을 하달하고 승전을 기대했던 훈련부대 대대장. 대항군의 잘 짜여진 소부대 팀 전술에 지고 말았다. 두 번째로 예하부대에 대한 책임지역 훈련을 통제하던 훈련부장의 종료 선언이 무전기를 통해 전달됐다. 그것은 오히려 더 명확한 통제 대책을 요구하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었던 것으로 예상이 되고 개인 전투 기술과 협조된 작전이 보완된다면 차후 작전 시에 필수하리라고 확신합니다. 지금까지 야전에서 뭐 쌍방 훈련 이렇게 하지만 실제 죽고 사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미약한 반면에 이곳 과학화 훈련장에서는 바로 그 자신의 그 가오는 바로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아마 대대 전 장병들이 아마 그런 측면에서 큰 교훈을 얻었으리라 생각하고 차후 그 전투력 발전에 아마 큰 노력을 자발적으로 많이 할 것 같습니다. 다음 날 부대 지휘 통제실에서는 사후 검토가 이루어졌다. 해야 되는데 이거 두 가지를 못하면 그건 뿌리가 없는 거야. 지원과 아군에 대해서는 불확실성을 제로시켜야 되는 것이 전술의 기본 원칙이야. 부하를
사수하라. 스스로가 과오를 범해서 진짜 판단 미스, 상황 평가에 대한 오류. 훈련 부대와 대항군 부대의 지휘관을 모아놓고 4시간여 동안 치열하게 비판하고 반성하면서 다음번에 승리할 수 있도록 평가의 시간을 갖는다. 좀 더 적극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성원을 이용해서 2개 중대를 식별을 했고, 그러면 공격간 무명 899고지에서 고지를 탈환하면 이길 수 있다고 저는 판단을 했고, 무지한 저로 인해서 중대원들의 절반을 잃었습니다. 이렇듯 지휘관, 지휘자의 오판은 전장에서는 치명적일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부하들이 한쪽에서는 피해를 입고 있는데 그 상황을 모르고 지휘소에서는 다른 국면을 주요 국면으로 파악하고 조치를 준비하고 국적으로 대상할 수 있었는데 거기에서 왜 더 못했을까 하는 그 아쉬움이 있다 이거지. 승패보다 더 중요한 것은 훈련을 통해 얻은 경험. 그 경험을 축적하고 응용하면서 대한민국 국군은 백전백승의 막강 전력을 더해갈 것이다. 고지를 앞두고 전사하니까 참 마음 아프고 더 이상 눈물 흘리지 않겠습니다. 내가 너무 억울하게 아무것도 못하고 죽으니까. 자신의 임무에 대해서 저 책임감이 더 절실히 느껴지고 살아있는 전우들한테 미안한 마음이 너무 큰 것 같습니다. 지금 몸에 있는 물이 다 빠진 것 같습니다. 지금. 처음보다 훨씬 빨라졌고 쓰는 것도 훨씬 빨라졌고 다 연습한 티가 나는 것 같습니다. 제 임무를 다 완수하지 못하고 주는 게 제일 분하고. 뭐야? 아! 중상이 떴어요. 잡을 수 있어요.